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잭슨홀을 소화하고 미증시는 그래도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졸트 고용보고서라든지 2분기 GDP도 나오고요. 미국은 코어 PC 물가 지표 상당히 중요한 게 목요일 날 나옵니다. 더불어서 금요일에는 또 고용보고서가 나오는 등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잭슨홀 이후에 미국의 경제와 물가에 대한 판단을 줄 텐데 이 상황에서도 수많은 기업들이 또 모멘텀을 찾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맥을 짚어야 될 타이밍인데요. 지표와 그래프를 보면서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많은 연동을 갖고 가는 지표입니다. 파란색은 흔히 알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의 전년 대비 변화율이고 이 약간 짙은 선으로 나온 거는 이 빅4 아시아의 수출입니다. 수입도 마찬가지인데요. 빅4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조금 반등이 좀 더딘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이 반등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특히 무역과 갈등된 그런 부분들이 교역이라든지 수출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상무부 장관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과의 어떠한 무역 갈등을 조금은 해결하려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반등이 조금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 간밤에 달러스 연준 지수도 마이너스 폭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 ISM 제조업 지수가 또다시 개선이 된다면 아마 정치적인 이슈까지 지금은 중국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어제 중국의 어떤 주식의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인지세라든지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지 더불어서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전방위적으로 지금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도 엉킨다면 중국 정부는 좀 고민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손님이 왔을 때 뭔가 당근과 여러 가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이번 주에는 펼쳐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이 차트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봐서 시장의 성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 성격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골드만삭스 자료를 좀 갖고 와봤어요. 이번 주 초반에 나왔던 골드만삭스의 전략 자료인데요.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설명을 해드리면 한마디로 헤지 펀드들이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 왜? 종목을 잘 선택하면 알파, 즉 시장에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작년에는 이게 마이너스였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종목도 시장이 쓸려 나갈 땐 그냥 같이 하락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하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은 종목 선택을 잘하면 소위 말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장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거의 개별 기업 이슈에 의한 설명이 70% 이상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 성격입니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죠. 한국도 지금 테마주도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개별 주도 업종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선택을 잘 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2차 전지 광풍이 7월에 일었다가 8월에는 사실 시장도 조금은 눌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짧은 테마의 형성이다 보니까 조금은 힘을 잃어가는 구간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도 업종이 살아있고 시장에 어떤 리바운드가 가능한 9월이라면 조금 더 종목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아이디어를 줄지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도 SK하이닉스와 AI와 관련된 얘기를 했고 이것도 또다시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 나왔는데 이 AI와 관련된 부분을 자꾸 얘기 드리는 이유는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 주도 업종이 소위 말해서 리바운드를 해줘야 시장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전지일 수 있고 미국은 AI, 특히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는데 AI와 관련해서 크게 골드만삭스에서는 세 개의 섹터, 세 개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네이블러라 그래서 엔비디아, 마블 이런 반도체, 그러니까 AI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업종이
AI 내에서도 탑티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확대를 하는 이제 AI를 활용하는 기사.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아마존처럼 이 소위 말해서 AI 칩을 구매하는 고객입니다. 이 고객들보다도 이 AI와 관련된 칩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지금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공급이 쇼티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쇼티지인 이유, 당연히 이게 캐파가 아직은 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당연히 또 SK 하이닉스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한국의 메모리 칩 메이커들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현지에서는 잘 못 들어본 이런 기업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만큼 관심이 지금부터 생기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미국이 특히 최근에 AI라든지 이런 월가의 주요 보고서에서 주도 업종으로서 AI를 봐야 되고 메모리 칩과 관련된 생태계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시장이 리바운드 됐을 때 아마 또 엔비디아 반도체가 그 핵심일 수 있고, 간밤에도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당히 나쁘지 않은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한테 주는 시사점은 당연히 반도체 같이 끌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도 업종은 또 2차 전지였기 때문에 2차 전지도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는 그래도 바닥을 좀 지나가면서 물가까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이번 주엔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별 종목을 골라서 액티브하게 거래하는 시장이고, 미국에서는 AI와 관련된 이슈를 양상을 하고 있고, 한국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